야, 이 할멈아, 여기가 어디라고? 낡은 옷을 입은 72살 할머니. 보안 요원은 팔을 잡고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조롱하며 매니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기는 어르신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꺼낸 전화 한 통이 지옥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오후 2시, 르네상스 백화점. VIP 라운지의 대리석 바닥은 고급스러운 광택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백화점에서도 특별한 손님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자동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72살의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오래된 면 블라우스에 검은색 헐렁한 바지, 그리고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오신 차림 그대로였죠.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동료 직원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데스크 앞으로 다가갔죠. 여기는 길을 잃고 오신 건 아닐까요? 직원 김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다른 곳을 찾으시는 건 아닌지. 김민주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예약을 하러 왔어요. 우리 딸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가족 식사를 하려고요. 김민주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회원제로 운영되는데요. 최소 이용 금액도 있고.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죠. 알아요. 그래서 예약하러 온 거예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주는 마지못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어요. 삐 소리와 함께 결제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세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2명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저기 봐. 요즘은 누구나 여기 오나 봐.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용한 라운지에서는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잠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으셨죠. 김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40대 남성 매니저가 다가오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최소 금액이 꽤 되는 편이거든요. 밖에 가성비 좋은 레스토랑들도 많은데. 창가 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여기는 좀 비싸요.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데 가시는 게 어때요? 그의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실상은 무시에 가까웠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딸이 이 백화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꼭 여기서 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보안 요원이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낡은 가방 속으로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이는 모습을 본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현금으로 하시려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약금만 해도.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분명했죠. 포기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30대 여성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들은 왜 여기 오시는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방 속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로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김민주는 마지못해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단말기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매니저와 눈빛을 교환한 후에야 카드를 긁었죠. 역시나 결제 오류였습니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더 이상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죠. 어르신, 이제 그만. 보안 요원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니까. 창가 쪽 중년 남성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에휴, 고집도 세시네. 어르신, 체면 차리세요. 이러시면 나중에 더 창피해지잖아요. 그의 말투는 충고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조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면이요. 저는 지금 딸의 기념일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서운함이 서려 있었죠. 김민주는 점점 더 난처해졌습니다. 매니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러시면.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그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손을 거두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가 벗겨진 아주 오래된 모델이었죠. 전화 한 통만 하고 갈게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 그는 더 이상 예의를 갖출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옆 테이블 여성들은 킥킥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기 봐봐. 진짜 웃기지 않아. 한 여성이 말했고 다른 여성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러는 거야.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의 손에 들린 낡은 휴대폰에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귀에 댔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 소리가 네 번째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말했죠. 여보세요. 순자입니다. 박 이사님 계신가요? 매니저는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박 이사님이라니. 그는 더 이상 할머니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네, 맞아요. 순자그룹 박순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백화점 대표이사님 좀 바꿔주세요. 라운지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주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어요. 탁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죠. 매니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자그룹이라고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의 30대 여성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야? 한 여성이 작게 속삭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지고 있었죠. 순자그룹. 그 이름은 이 백화점을 포함해 국내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노점상에서 시작해 지금은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15개를 운영하는 거대 유통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창업주가 바로 박순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어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VIP 라운지에 들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잠깐 대표님과 통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매니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김민주를 돌아봤지만 그녀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가 쪽 중년 남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죠.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보안 요원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은 무전기를 잡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옆 테이블의 여성들은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죠.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으셨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려 보였습니다. 라운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데스크 앞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서두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으셨죠. 다만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매니저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속삭임이었어요. 매니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이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백화점 대표이사 강민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상무 3명, 이사 2명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회장님, 강민호 대표의 첫 마디였습니다. 직접 오셨습니까? 그는 할머니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뒤따라온 임원진 5명도 일제히 90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연습을 한 것처럼 일사불란했죠. 라운지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회장님이라고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어떤 분께 무례하게 대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매니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새파래져 있었어요. 두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체면 차리세요.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호 대표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할머니의 차분한 표정, 직원들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손님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리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죠. 회장님, 제가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가볍게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예고 없이 온 건 나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김민주와 매니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민주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예약을 받으려는데. 그의 말은 제대로 문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30대 여성들은 이미 가방을 챙겨 자리를 뜨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서 있는 출구 쪽으로 가야 했기에 움직일 수도 없었죠. 그저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창가 쪽 중년 남성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다른 데 가시는 게 어때요? 그가 했던 말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가 물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달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가족 식사를 예약하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가 안 되더군요. 김민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제 오류. 그것은 기계의 문제였을 수도 있었는데 자신은 할머니를 의심했던 겁니다. 강민호는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카드 문제일 수도 있죠. 할머니는 여전히 너그러웠습니다. 하지만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카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를 보고 지레 짐작했던 그 오만함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보안 요원은 벽 쪽으로 더 물러섰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재조차 지우고 싶은 심정이었죠. 상무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즉시 최고급 VIP 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은 제가 직접. 할머니는 다시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라운지 안을 둘러봤습니다. 김민주에게, 매니저에게,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시선을 보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아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라운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강민호 대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민주와 매니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낡은 좌판 하나 펴놓고 채소를 팔았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옷보다 더 낡은 옷을 입고 말이에요. 옆 테이블의 30대 여성들은 숨죽이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조금 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도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옷이 남루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가난하다고. 할머니의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어려 있었죠.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이 나를 본 것처럼요. 매니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는 벽에 기대고 싶었지만 감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라운지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모든 손님을 귀하게 대하는 가게를 만들겠다고. 강민호 대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창업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 연수 때마다 강조되는 바로 그 정신이었죠. 할머니가 김민주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직원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당신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나요? 할머니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김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만 실망했을 뿐입니다. 내가 30년을 걸어온 이 길이 허무하게 느껴져서요. 창가의 중년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세요. 할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보안 요원도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그는 자신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던 것을 떠올리며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블라우스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 백화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민호 대표는 그제야 할머니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이 백화점을 지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 할머니는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손님을 귀하게, 옷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 했죠. 네, 회장님.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라운지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 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과 겉모습만 보는 곳이 되어 있더군요. 옆 테이블의 여성들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이 이제는 부끄러움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요. 라운지는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어요. 부끄러움과 반성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죠. 강민호 대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뒤따라 5명의 임원진도 모두 무릎을 꿇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죠. 할머니는 김민주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세요. 할머니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오늘 배우면 되는 겁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에요. 다만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김민주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매니저도 무릎을 꿇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께 체면 차리라고 했던 제가 정작 체면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니저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일어나세요. 당신도 오늘 깨달았으면 됐어요. 보안 요원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회장님, 제가 감히 회장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비통했어요. 할머니는 보안 요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당신은 직무를 수행한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힘보다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세요. 옆 테이블의 30대 여성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들도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창가의 중년 남성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이를 먹고도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강민호 대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의 창업 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셨죠. 여보세요, 딸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예약 다 됐어. 가족들 다 데리고 오렴. 전화 너머에서 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응, 아주 좋은 곳이야. 엄마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약은 다음 주 일요일 12시로 부탁해요. 가족이 15명 정도 될 거예요. 강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회장님.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대해주세요. 다만 진심을 담아서요. 김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제가 직접 모셔도 될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면 좋겠네요. 우리 딸한테 오늘 일 이야기해 줘야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요. 라운지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강민호 대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오늘도 버스 타고 왔으니까.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들어 올리셨죠. 버스요. 김민주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버스를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왜요? 버스도 좋은 교통수단인데. 나는 가끔 버스를 타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강민호는 할머니의 뜻을 감히 거스를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정문까지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시죠. 일행이 라운지를 나서려는 순간 김민주가 다시 한번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김민주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좋은 직원이 되세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네, 회장님. 김민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라운지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한 번 더 둘러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일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해주세요. 네, 회장님. 라운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는 조용히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강민호와 임원진이 정중히 배웅했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라운지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강민호는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모두의 치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임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내일부터 전 직원 교육을 다시 시작합니다. 회장님의 창업 정신, 고객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네, 대표님. 모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강민호는 김민주를 바라봤어요. 김대리, 당신이 이번 교육의 사례 발표를 맡아주세요. 오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김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두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직원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강민호 대표가 직접 쓴 글이었어요.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글의 내용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업주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 모든 손님을 귀하게,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합시다. 그 글을 본 전 직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김민주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인생 최고의 스승을 만났다. 낡은 옷을 입은 72살 할머니. 그분은 나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라운지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훈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정오, 르네상스 백화점 VIP 라운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 낡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민호 대표가 정문에서 직접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사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 가족 행사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강민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곧이어 할머니의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딸 내외와 손자, 손녀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15명이었어요.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의 딸 지은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이렇게 좋은 곳 예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결혼 20주년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들이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김민주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김민주의 목소리는 한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환대가 묻어났죠. 할머니는 김민주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우리 가족 잘 부탁해요.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세팅, 꽃장식, 그리고 작은 축하 카드까지.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할머니는 손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네, 할머니. 20살 대학생인 지훈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하는지 아니?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외모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마음을 봐야 해. 할머니는 지난주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셨어요. 물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지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를 모시는 분들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분들은 용기를 내서 잘못을 인정했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명심할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잘 알아들었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호 대표가 작은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지은님, 결혼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의 축하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죠.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운지는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주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는 김민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오늘이 더 특별했어요. 김민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죠. 가족들이 백화점을 나서며 지훈이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배운 거 평생 안 잊을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훈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겸손을 잃지 않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할머니와 가족들은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민주와 직원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다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강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다. 타인을 대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그리고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겸손함과 존중이라고. 르네상스 백화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